안녕하세요. 2020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을 위한 EBS에서 발간한 기출의 미래를 기반으로 하는 기출의 미래 한국지를 맡게 된 강동균입니다. 아무래도 이 강의는 이제 한국지리 이제 수능을 대비해서 학생들이 듣다 보니까 이제 선생님에 대해서는 거의 다 알 것 같아서 이제 소개는 생략하도록 하고요. 이 강의의 특징, 근데 그것과 함께 기출의 중요성, 공부 방법 그런 것도 좀 많이 녹여 들어가 봤습니다. 자, 먼저 기출의 미래 한국지리는요. 아무나 수강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수능 개념 같은 것들을 완강하고 나서 그래서 내가 이제 개념이 어느 정도 되어 있을 때 풀어야 합니다. 근데 대부분의 학생들이 개념을 내가 한두 번 봤으니까 이제 문제를 풀어도 되겠지. 사실 문제를 풀면은 동그라미도 하고 X도 하니까 공부한 흔적이 나요. 반면에 개념은 계속 단권한 책을 반복해서 보는데 그렇죠. 공부한 흔적이 많이 안 남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결국에 가장 중요한 건 개념이고요. 개념이 덜 된 상태에서 기출문제를 보면 자료에 있는 게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고급 선지 또한 파악이 안 되기 때문에 충분히 바로 개념을 그렇죠. 마스터한 다음에 이 기출을 통해서 내신과 수능 모두를 잡아야 됩니다. 일부 학교에서는 내신 문제도 그렇죠. 기출문제 자료를 가지고 많이 응용해서 내는 만큼 이 기출의 미래는 수능뿐만 아니라 내신도 대비할 수 있습니다. 자, 강좌 수는 총 34강 많아 보이는 듯하지만 실제로 선생님이 되게 약간 컴팩트하게 강의를 진행합니다. 기출의 미래에 있는 교재에 한 문항도 빠지지 않고 다 풀어줘요. 그런 만큼 어떻게 할 수 있냐 하면 그렇죠. 다 풀어주니까 선생님이 다 똑같이 문제 하나당 똑같은 시간을 쓰지 않았겠죠. 중요한 문제는 좀 길게 설명하고 비교적 기출문제 중에 쉬운 문제는 짧게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 강좌를 들을 때 어떻게 하냐. 적어도 문제를 풀고 들어야 되지 풀지도 않고 와 선생님 잘 푼다. 오 선생님이 푸는 거면 잘 풀어 보이죠. 근데 여러분들이 직접 풀고 나서 필요한 부분만 골라보는 것도 중요한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상황에 따라 다 완강해도 되고요. 또는 완강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하다면 직접 풀고 필요한 부분만 골라 들어도 됩니다. 자, 강의의 이제 활용 방안에 대해서는 설명했고 가장 중요한 건 뭐냐 하면은 이게 기출의 미래잖아요. 그만큼 기출이 중요하다라는 거 따라서 그걸 통해서 공부 방법에 대해서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기출문제를 풀다 보면 그 과목의 성향을 뚜렷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는 2017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 8번인데요. 한국지리는 결국에 뭐의 싸움이 되냐 하면 자료 싸움입니다. 어차피 해마다 해안지형이나 하천지형은 해마다 출제를 해요. 근데 단지 해안지형을 출제할 때 지도만 다를 뿐이에요. 근데 지도는 다르지만 물어보는 내용은 감입이다, 자유다. 항상 물어보는 내용 요소는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개념을 잘해야 되는 이유. 그렇죠. 내용 요소는 똑같으니까. 근데 이제 기출이 중요한 이유는 해마다 자료를 다르게 내니까 그 자료를 해석하고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야 합니다. 그래서 한국지리 과목의 특색, 이게 항상 지도와 같은 자료로 출제를 하니까 지도를 읽어야 한다라는 거, 그러한 것들을 기출을 통해서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 기출이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특히나 우리가 기출이라고 할 때는 학력평가도 해당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바로 6월 모평과 9월 모평입니다. 이러한 6월 모평과 9월 모평을 통해서 당해 연도의 수능 문제 예측이 가능해요. 선생님 자랑이 아니라 2019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 전에 수능 출제 시그널이랑은 단 한 강좌 1시간짜리 했지만 선생님이 그때 출제될 거라고 했던 특이한 내용들이 다 출제되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거였어요. 2019학년도 6월 모평 1번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알겠지만 우리나라의 수리적 위치는 자주 내놓은 내용이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6월 모평에서 우리나라의 수리적 위치에서 해당하는 극서라든가 그 다음에 이런 극동이라든가를 한꺼번에 냈어요. 자, 그 다음에 이걸 볼게요. 자, 2019학년 이번에는 6월 모평이 아니라 9월 모평입니다. 근데 9월 모평에서도 뭘 냈냐 하면 우리나라의 바로 수리적 위치와 지리적 위치를 통해서 여러 가지 내용을 판단하는 내용이 출제되었어요. 그러면 하천이나 해안은 해마다 출제되는 건데 이 우리나라의 수리적 위치나 지리적 위치는 자주 출제되는 게 아니다.
근데 6월과 9월에 냈다. 이게 무슨 뜻이 날까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신호를 준 겁니다. 여러분들한테. 미리 출제할 거니까 대비하세요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2019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 1번에서는 보다시피 우리나라의 극북, 그다음에 극서, 극동, 극남에 해당하는 지역, 바로 수리적 위치에 해당하는 내용을 이처럼 출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그 해에 6월 모평과 9월 모평을 여러분들이 꼭 분석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기출이 중요한 이유는요. 이 단원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내용이 무엇인지를 판단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 이거는 뭐냐 하면은 이 강원도에 제시된 세 지역의 유형별 의료기관 수예요. 우리가 도시에서 많이 내는 것 중에 하나가 도시체계입니다. 상점에서도 많이 내는 게 고차계층과 바로 저차계층 역시 체계잖아요. 그래서 이 도시체계에 해당하는 내용이 주로 내는 내용이다라는 거. 또 최근에 이제 출제 패턴이 보이죠. 바로 최근에 백지를 통해서 각 지역의 위치와 그 특징을 파악하는 게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세요. 지역에 대한 동계올림픽 개최지라든가 그다음에 중심지 기능, 인구 규모,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간적 범위, 바로 도시체계 또는 상점의 바로 고차, 저차를 파악하는 게 메인 내용이구나라는 게 기출을 풀다 보면 보이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뽕균쌤의 길을 팍팍 불어 넣어서 또 이제 여러분들한테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보통 학생들이 이제 많이 질문하는 게 뭔지 아니까 선생님이 미리 퀘스천, 그 다음에 앤서를 준비해 봤어요. 이제 기출이라고 하면 되게 3월이라든가 그 다음에 4월, 7월, 10월에 치르는 거는 보통 우리가 전국연합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서울특별시 교육청에서 3월 달에 낸 거를 서울특별시만 보는 게 아니라 전국이 다 연합해서 봐요. 그래서 그건 이제 뭐라고 하냐? 여기 보세요. 전국연합 학력평가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보통 기출이라고 하면 뭐를 의미하냐? 요거입니다. 바로 수능 문제를 출제하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출제하는 게 1년에 2번 있죠. 6월과 9월이고요. 시험지 아마 제목 잘 안 봤을 거예요. 잘 보세요. 9월 모의평가인데 뭐냐? 대학 수학능력시험 9월 모의평가입니다. 그러니까 대학 수학능력시험을 보기 전에 미리 모의로 평가를 해봐요. 그럼 여러분들 이걸 통해서 내 위치를 알 수 있고 평가원에서는 올해 학생들의 수준이 요 정도니까 수능에서는 난도를 이렇게 조절해야겠구나. 그거를 판단하게 하는 중요한 시험이 모의평가입니다. 그러면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 적어도 아무리 시간이 없어도 학력평가 전국연합은 못 풀더라도 최근 3개년간의 6월, 9월 대수능 문제는 여러분들이 꼭 풀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뽕균쌤의 퀘스천 앤서 두 번째 내용은 뭐냐 하면 이거예요. 앞서도 잔소리를 했지만 선생님 계속 강조하는 게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보통 이렇게 해요. 와, 나는 수능 개념 완강했다. 또는 수능 특강 완강했다. 그러면 책 한 서너 번 봤으니까 이 정도면 기출을 풀어도 되겠지. 근데 선생님이 고등학교 때 이렇게 얘기하면 그렇지만 김천여고에서 전교 1, 2등을 항상 했는데 그때 선생님의 경우도 사탐 같은 경우는 적어도 개념책 한 10번은 본 다음에 기출을 풀었어요. 그만큼 기출의 완성도가 높고요. 이전에 여러분들이 보지 못한 참신한 자료를 내게 돼요. 그러면 개념이 덜 되어 있으면 이게 뭐를 보여주기 위한 자료인지 절대로 다가갈 수가 없습니다. 개념이 정말로 100%의 개념 중에 적어도 7, 80%가 되었을 때 기출을 풀어야 이거는 하천의 상류와 하류를 판단하는 거구나를 하게 되고 감조하천이 들어가 있구나. 상류, 하류의 비교, 그 다음에 자료를 분석하는 거 이러한 여러 가지 능력을 여러분들이 발휘할 수 있습니다. 개념이 덜 된 상태에서 풀면 오히려 있던 개념이 더 혼란스러워지게 됩니다. 자, 세 번째는 뭐냐? 요것도 가끔씩 잘 모르는 학생들이 있어요. 다 그런 건 아닌데 쉬운 문제는 무조건 2점이고 어려운 문제는 무조건 3점 아니에요. 이게 대체로 쉬운 문제는 2점이고 어려운 거는 3점이지만 역배점이라고 해서 어려운 문제에도 2점을 줄 때가 있습니다. 이제 요 문제의 경우는 여러분들이 알죠? 바로 인구 구조입니다. 인구 구조가 되게 상당히 고난도의 문제이고 이거는 또 이제 도의 특성과 세종특별시의 특성을 파악하는 거죠. 그래서 바로 어려운 문제에도 2점짜리 문제가 있으니까 이런 학생들이 있어요. 나는 문제를 풀 때 2점짜리는 안 풀고
3점짜리만 풀 거야. 또는 실제 수능장에 가서 나는 2점짜리를 먼저 풀고 3점짜리를 나중에 풀 거야. 역배점이라고 하는 게 있기 때문에 이것도 아니다라는 거를 알면 도움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이게 정말 중요해요. 이게 이런 학생들이 있어요. 연도별로 된 문제집을 풀거나 또는 이거를 출력을 해가지고 자, 나는 이번 대수능이다. 작년 대수능 문제를 정확히 30분을 재고 1번에서 20분까지 왜 수능장에서 진짜 시간에 못 풀까 봐 그렇게 해요.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연도별로 된 거를 푸는 게 아니라 바로 단원별로 된 거를 풀어야 이 대도시권이라는 거에서는 서울과 인접한 위성도시와 서울과 멀리 떨어져 있는 근교 촌락을 비교하는 이러한 내용이 주로 출제가 되는구나라는 거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연도별이 아니라 꼭 단원별로 된 거를 푸셔야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선생님이 기출과 관련된 여러 가지를 좀 압축적으로 전달했고요. 선생님을 믿고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 EBS의 이제 2019년 기출 11년 차입니다. 그래서 기출의 미래, 선생님 말한 대로 여러분들이 먼저 푼 다음에 다 듣거나 또는 필요한 문제만 골라서 듣는 센스를 발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생님 바로 1강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